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19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2인자와 안보수장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도 추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중동 사태 상황 전문가와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덕일 고려대 아이언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스라엘이 이란의 안보수장 라리자니를 제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병대 총지휘관인 솔레이마니도 사망했다라고 했는데 이 두 인물이 이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알리 라리자니 같은 경우는 집안 자체가 라리자니 가문이 엄청나게 유명한 가문이에요. 형제들부터 아버지까지 엄청 쟁쟁한 가문이고요. 알리 라리자니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최고 국가안보회의라고 하는 사무총장을 2번씩이나 지금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외교 안보 라인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특히나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아마도 실세라고 했었고 현재 전시 상태를 이 사람이 조종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실세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보수파로 분류가 됩니다. 개혁파는 아니고 보수파인데 그 안에서는 강경파가 아니라 이제 협상파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의 협상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특징이 뭐였냐면 딸이 또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서 미국에 살고 있기도 했던 좀 특이한 이력이 있기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병대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바시즈라고 하거든요. 이 총사령관 이제 바시즈가 하는 일은 직장, 동네, 학교마다 이 지부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하는 일이 주민들을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시위를 이제 강경 진압하는 데 나서는 사람들이 이 바시즈 민병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령관도 이번에 숨진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러니까 뭐 영상 같은 거 이제 유출된 영상을 봤는데 환호하는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이란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 정도로 봤을 때 하여튼 핵심 어떤 국가 치안을 담당하는 그쪽도 지금 죽었다고 볼 수 있겠고 대외적으로 외교 안보 라인을 담당하는 사람 실세도 지금 죽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인자가 지금 제거가 된 건데 그러면 이란 지도부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좀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란이 자랑하는 건 우리는 그 사람이 죽어도 그 다음 사람 바로 임명한다. 그래서 시스템이 우리는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분명히 라리자니 같은 그런 사람이 채워지려면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뭐 인수인계도 받아야 되고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조직 같은 걸 계속 연결해서 이어가려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전 타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하메네이가 그 표적으로 암살당했을 때도 순교라고 표현을 했는데 라리자니도 순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성직자는 아니라고 하던데 순교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강력한 저항을 예고를 했어요. 뭐 이게 이슬람 세계의 특징이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자기들 봤을 때 뭐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 죽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군인이나 경찰들도 죽은 사람들 이제 순교라는 표현을 해서 이렇게 좀 종교적으로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이스라엘은 이 지금 참수작전 이후에도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추적을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란 정권을 무력화시키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모스타바가 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있고 또 육성 메시지도 나오지 않고 있어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지금 여러 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더 은신할 좀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모스타바의 상태가 이제 어떤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육성으로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팔다리가 뭐 부상이 있다면 육성으로라도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어떤 목소리가 있는지 연설이라든가 강연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것도 안 했다는 점에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많은 추측을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죠.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빠르빨리 좀 이제 모습을 드러내긴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갈 경우에는 지도부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이제 뭐 갈등이 벌어질 거고 도대체 모스타바를 뽑아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는 갈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조롱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알리 하메니 아버지죠. 아버지 별명이 무슈 알리였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쥐구멍으로 항상 숨는다. 지하 벙커를 숨는다. 쥐. 그래서 그렇게 조롱을 받았었는데 자꾸 이렇게 안 나올 경우에는 처음엔 어느 정도 뭐 신비주의 전략이 통할 수도 있지만 자꾸 이럴 경우에는 국민들도 아마 조롱의 대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이란의 설날입니다. 설날이고 그 전에 이제 이슬람 이제 금식 성월이라고 하는 이제 라마단이 끝나면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안 나타난다면 이거 정말 신변에 이상이 있구나 의심을 가질 법하고 한 가지 지금 이란 민심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왜 선거 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추석 민심, 설 민심 이런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이란 사람들도 아마 새해를 앞두고 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임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어젯밤이 뭐였냐면 새해를 앞두고 나서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애군을 쫓는다고 우리나라 지불놀이 같은 행사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이란 정부에서 좀 못하게 막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전통 행사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걸 극도로 지금 엄청나게 좀 두려워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란 체제가. 그래서 외국과는 지금 전쟁을 해야 되고 국내적으로는 어떤 주민들이 어떤 들고 일어나는 시위를 막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란 체제 입장이 좀 약간 좀 상당히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예, 정말 이제 모지타바가 과연 언제 모습을 드러내느냐,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 중에는 모습을 드러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근데 앞서서 이제 그 이란의 2인자 라리자니도 그렇고 뭐 솔레이마니도 그렇고 없애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민중들, 그러니까 이란 시민들에게 공개할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뉴욕타임스가 이스라엘 안보 전문가들을 인용을 해서 이스라엘 정권을 무너뜨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왜 그런 건가요? 이를테면 이제 참수 작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강경파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죠. 우선 예를 들어서 다음에 협상 국면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협상보다는 계속해서 강경한 대치를 가능성이 높겠고, 붕괴시키기에는 한계, 아직까지는 이제 시민들이 나올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모이기만 해도 이렇게 차량으로 뭐 돌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걸 엄청나게 꺼려하고 하는데, 아마도 이번에 이제 설날을 계기로 해서 많은 이제 가족들이 이동하거나 모이게 되면은 뭔가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여론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붕괴시키기에는 분명히 한계는 있지만, 이번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이란 국민들이 이번 이란 신정 체제가 이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좀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이란 국민들이 좀 민심이 돌아섰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란 국민들 2차적인 감정이 있는 거죠. 복합적인.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이 무섭긴 하지만 이 체제가 오래 가서는 안 되는데라는 두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민심이 돌아섰다라는 부분은 좀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지난 1월 시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8일과 9일 이틀 사이에만 최소 3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부상당한 사람까지 합치면 더 치료도 못 받고 사람까지 합치면 더 많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지만은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둔다면 이란 사회 안으로도 상당히 지금 많이 지도부뿐만 아니라 사회도 상당히 좀 분열되어 있다. 그거를 이제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모지타바가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이제 내부적으로 균열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라리자니가 이제 온건파 쪽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라리자니도 제거가 됐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란 내부 상황도 뭔가 좀 균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자꾸 이렇게 이제 참수 작전을 하면 이제 역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정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제거함으로써 이란의 그 전투 능력을 약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란 체제의 전투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겠지만 이제 강경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든 미국이든 이란이든 언젠가는 뭐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겠고 이제 대화를 나눌 시기가 있을 텐데 이런 강경파들이 오게 되면 오히려 더 이 사람들끼리는 더 결사항전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역효과로도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것보다는 일단은 이란 정권의 전투 능력을 이제 약화시키고 어떤 명령 체계를 아주 혼선을 가져오는데 더욱더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어쨌든 내부적으로 이제 더 집중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원유 관련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지금 주의로 격상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관련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을 했습니다. 네, 자 비축유 2,200만 배럴에 대한 구체적인 방출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정부가 원유에 대한 위기 경보를 한 단계 더 높였다고요? 네, 산업통상부는 오후 3시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올렸습니다.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발령되는데 이번에 두 번째 단계로 격상된 겁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원유 수송에 차질이 생기고 공급망과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동 주요 산유국들의 생산, 수송 시설이 파괴되며 일부 생산이 줄고 수출까지 제한된 상황인데요. 이란 공습 이후 국제 유가가 40% 안팎 급등한 점도 경보 단계 상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천연가스는 관심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국제 가격은 급등했지만 국내 재고가 법정 의무 수준을 웃돌고 연말까지 쓸 수 있는 대체 물량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또 중동 이외 지역에서 들여오는 물량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당분간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에 대한 위기 경보가 높아지면서 정부의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고요? 네, 정부는 공급과 수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 공동 비축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해외 생산분을 도입해 수급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246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언제 얼마나 방출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정유사의 재고 물량과 국내 원유 수급량을 보고 구체적인 시기와 물량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요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하고 민간에서도 자발적인 절약 캠페인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필요할 경우 의무적인 수요 감축 조치도 도입해 석유 소비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 만큼 가짜 석유와 매점 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속보로 정부가 원유에 대한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전쟁이 길어지면 뭐 에너지도 그렇고 여러 국가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과연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 관심인데,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미국에서도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조 켄트 그 국가 테러 국장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로 알려져 있는데 갑자기 사임을 했어요.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위대하게는 동의를 하겠으나 미국의 어떤 개입에는 반대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보에 대해서 이제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반발을 했고 특히나 이제 이거는 뭐 이스라엘의 로비에 의한 전쟁이다까지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동맹 외부로 봤을 때는 동맹한테도 지금 어떻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던 전쟁을 지금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합의가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겠고요. 정말 이란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일방주의적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겠고 그 안에서 뭔가 합의된 의견이 지금 제대로 다 되어 있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뭐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임을 하면서 했던 얘기들 중에 이란은 미국의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의 로비의 압박에 전쟁을 시작을 한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쟁에 대한 정당성에 균열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인데 어떻게 좀 이 발언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이분이 이제 나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나쁜 말을 하면서 떠난 것 같은데요.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뭐 핵이 있지도 불분명한 상황이고 탄도미사일이 미국까지는 도달할 단계가 아닌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었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어떤 부추김에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이번에 전쟁할 때 여러 결심을 한 요인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면서 제가 봤을 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반대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말을 이제 좀 그러니까 악담을 하면서 나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이번 전쟁이 흘러가지 않아서 당황하는 모습들이 이제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동맹국들에게 파병을 요청을 해서 뭔가 좀 연합체를 구성해 보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안 되니까 좀 당황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당황해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좀 동맹을 테스트하려는 게 아니었나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게 동맹을 만들고 연합 함대를 구성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간이 무지 오래 걸릴 것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제외한 이제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 이런 국가들 봤을 때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어떤 동의도 있어야 되고 국회 동의도 있어야 되겠고 어느 정도 공론화되고 함대를 만들고 또 연합 함대를 구성한 다음에 훈련도 하고 이제 들어가려면 제가 봤을 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뭐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오히려 그 전에 전쟁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제 동맹들을 약간 좀 떠보기 위한 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이란 쪽으로 하여금 이것은 미국 이란의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 연합군이 지금 올 수도 있어 하면서 뭐 이란을 좀 압박하려는 의도로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꺼냈는데 호응이 없어서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상처를 좀 받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는 뭐 필요 없다 이런 얘기까지 좀 했는데 이후에 이제 미국의 압박이 계속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압박을 한다면 이제 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주한미군 같은 이제 분담금 문제도 있겠고요. 관세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뭐 거기까지 좀 연결을 안 해줬기를 바랍니다만 제가 봤을 때 뭐 트럼프 대통령 또 워낙에 또 어떻게 말을 또 어떻게 바꿀 수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까지 뭐 이제 미국과 일본 간에 또 정상회담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또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응도 바뀐다면 또 트럼프 대통령은 뭐 바꿀 수 있겠죠. 또 그래서 좋은 선택입니다. 뭐 예. 이런 식으로 뭐 글을 쓸 수도 예, 있겠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일본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다카이치라는 사람의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파병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한데 다카이치 또한 이제 정치인이다 보니 일본 내 여론을 이제 의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특히나 이제 평화 헌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자유대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많은 또 이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다카이치 총리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요 파병을 할 것 같긴 하지만 어떤 정도 제가 봤을 때 뭐 법적 검토까지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좀 근접해 있지 않은가는 좀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콕 집어서 이제 파병 요청을 한 국가들은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랍에미리트는 참여하겠다 이렇게 네. 뜻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전쟁에서 좀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어떻게 보면 참 많이 참았습니다 지금까지. 왜냐하면 근데 이게 참 예상 밖이었던 게 뭐냐면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동의 금융 허브, 두바이가 그런 금융 허브였었고 예. 아랍에미리트에 이란 사람이 40만 명이 삽니다. 40만 명이 살고 그다음에 이란이 지금 국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어떤 검은 돈 같은 것들을 세탁하는 곳이 이제 두바이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두바이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그때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국가이기도 하고요. 좀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랍에미리트가 요번에 이제 계속 방어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참석하기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에게 거절당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랍에미리트는 어떻게 보면 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잘 보일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어쨌거나 계속해서 아랍에미리트는 현재 직접 공격을 당하고 호르무즈 네. 해협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과 상관없는 자신의 뭐 푸자이라 항구라고 하는 우회로까지도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아랍에미리트도 이제 충분히 참여할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랍에미리트 해군이 어느 정도 이제 강한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공군력 엄청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명이 이제 리틀 스파르타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공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아랍에미리트가 참전하고 과연 다른 걸프 국가들까지 참여할지 그거를 이제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예. 이제 동참을 한 건데 그러면 그 걸프 국가에서도 예. 추가로 또 피해를 입은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전쟁으로. 예, 예. 그럼 그런 국가들도 참여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높다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너무나 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사우디까지 참전하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아랍권까지 참여하면서 이제 중동 전쟁의 양상으로 벌치게 되면 예. 이거 상당히 좀 난처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뭐 아랍에미리트가 확실하게 참여할 것 같지는 않지만 마지막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마지막까지는 그래도 의견을 보류할 것 같고요. 우선 예. 아랍에미리트는 엄청나게 지금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적극적으로 미국에 호응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이란의 그 호르무즈 해협 미사일 기지를 집중 네. 타격했다 이런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서로 이제 공격을 주고받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까지 이런 전투가 이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결국에는 이제 물량 싸움 같습니다.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이제 창과 방패를 봤을 때 창은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이제 방패가 좀 소홀해서 주변 국가들 다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방공망으로서 그런 문제가 있고 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패 없이 그냥 싸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공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재고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란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물량 공세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드론과 미사일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반격의 수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수치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예. 또 어제 공개된 거 봤을 때 뭐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을 뭐 이렇게 선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사전에 녹화한 영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제 얼마 정도 갖고 있느냐. 특히나 이스라엘을 이제 겨냥한 것은 이제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초음속 탄도 미사일 그것이 과연 몇 개가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또 이번 전쟁에서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남아 있는 무기들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제 앞으로 이 전쟁의 장기화를 가늠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군 해병대가 주말쯤이면은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에 도착을 할 거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은 미 해군 병력이 있기 때문에 뭐 주변의 카르그 섬이라든지 하르그 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뭔가 지금 지상전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 항공모함이 아니라 이제 강습 상륙함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상당히 규모가 커서 그 위에는 뭐 F-35 전투기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근데
근데 하르그 섬을 들어가려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통과해야 되거든요. 네. 그 안에 깊숙이 있기 때문에 그럼 호르무즈 해협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미국 입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하르그 섬까지 과연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상군, 그러니까 해병대라서 상륙을 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라도 하면 미군이 희생자가 한 명도 안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사상자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최악으로 생각하는 거고 미국 여론에게 가장 안 좋은 효과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압박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란에서는 그러면 지상 해병대 상륙도 막아야 되는 거 하면서 그런 신호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상 작전 가능성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요거를 마지막 카드까지 아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주변에 가 있는 것만으로도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압박이 될 거예요. 수 있고 만약에 지상전이라면 상륙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육군 본진이 들어와서 들어가고 이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어느 정도 상륙한 다음에 타격하고 다시 이렇게 빠져나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상전까지는 가기는 엄청난 부담이 될 거라서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떻게 지금 마무리가 돼야 하느냐, 미국이나 아니면 이란 측에서 어떤 출구 전략을 찾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4월 초까지는 계속해서 공세를 퍼볼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한테 계속해서 물어볼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할 것 같고 뭐 최대 길어진다면 아마 4월 말까지도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으면서 네. 이란으로부터 계속 어느 정도까지 뭐 어떻게 보면 항복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쪽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전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